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세종 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김종서 장군편을 마치고 오늘은 세종문화원과 세종향토사에서 기획 발간한 세종향토문화 11집 사육신의 선봉 성산문 이야기편으로 나리는 제 임금이 아닙니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1903년에 세운 매주컨 성산문 선생을 모시는 사당 문절사가 금남면 달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산문 선생은 한글 창제에 큰 공을 세운 집현전 학자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리는 제 임금이 아닙니다. 저자는 김은숙 선생인데요. 저자의 양력을 소개해보면 연세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공부했으며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로 근무, 대한민국 문학상, 아동부문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성산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프레디 아길러의 안악을 들으시겠습니다. Nung isilang ka sa mundong ito, laking tuwa ng magulang mo, at ang kamay nilang iyong ilaw. At ang nanay at tatay mo'y di malaman ang gagawin, minamasdan pati pagtulog mo. Sa gabi nagpupuyat ang iyong nanay sa pagtimpla ng gatas mo. At sa umaga na may kalong ka ng iyong amang tuwang-tuwa sa'yo. Ngayon nga ay malaki ka na, nais mo'y maging malaya, di man sila payag, walang magagawa. Ikaw nga ay biglang nagbago, naging matigas ang iyong ulo, at ang payo nila'y sinuway mo. Di mo man lang isip na ang kanilang ginagawa'y para sa'yo. Kat ang nais mo'y masunod ang layaw mo, di mo sila pinapansin. Nagdaan pa ang mga araw at ang landas mo'y naligaw, ikaw ay nalulong sa masamang bisyo. At ang una mong nilapitan ang iyong inang lumuluha, at ang tanong, anak, ba't ka nagkaganyan? At ang iyong mga matay biglang lumuha nang di mo napapansin. Magsisisiyag sa isip mo, nalaman mo ika'y nagkamali.
Pagsisisiyang sa isip ko't nalaman mo ika'y nagkamali. Pagsisisiyang sa isip ko't nalaman mo ika'y nagkamali. 네, 프레디 아귤라의 안악을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98.9MHz 세종 FM 임재한의 세종납시유입니다.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대목은 지편전 학사가 되다라는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수수 오동잎 지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들어온다. 근부는 일어나 밖으로 나와 마당 가운데 섰다. 오동나무 넓은 잎들이 일제히 근부를 반겨주었다. 오랫동안 바라보던 나무다. 넓은 잎이 마치 어머니의 손 같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누구보다 먼저 반겨주는 오동나무. 근부는 오동나무를 볼 때마다 마당에 동무 하나를 둔 기분이 들곤 했다. 오동나무 잎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내년에 있을 식년시 시험을 생각한다. 이번 시험은 17에 보았던 생원 시험과는 다르다.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런 만큼 훨씬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다. 여기서 생원시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고 식년 시험은 3년에 한 번 치르는 과거 시험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부는 오동나무에게 슬쩍 부탁을 한다. 오동나무야, 너도 응원해 주렴. 삐걱.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사랑채 쪽으로 얼굴을 돌리니 아버지가 막 문턱을 넘고 있었다. 아버님 돌아오셨습니까? 오냐? 공부는 잘 되느냐? 네,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그래, 짬짬 쉬어가며 해라. 우선 몸이 중하니라. 무엇보다 벼슬을 얻고자 공부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도충관인 아버지 성승은 어릴 때 근부를 서당에 보내는 대신 당신이 직접 가르쳤다. 무관이면서도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닮아 근부도 열심히 공부했고 배운 것을 동생들한테 그대로 가르쳐 주었다. 도충관은 여기서 오의도 총부에서 군부를 총괄하는 최고직으로 정이품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오의 도충부는 지금의 군사령부 성격입니다. 성선문 선생은 서당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직접 글을 배웠네요. 네. 형제들 사이의 우애가 돋아워 집안인들 화기애애했다. 아버지를 뒤따라 방 안으로 들어온 근부는 다시 책을 폈다. 성현들이 공들여 남긴 정본의 책들이 서가에 쌓여 있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읽고 또 읽으며 읽은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곤 했다. 근부는 쉽게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많은 선비들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과거 시험용 참고서나 예상 문제집을 사서 보곤 했지만 근부는 그리하지 않았다. 옛날에도 예상 문제집이 있었네요. 네, 마찬가지네 지금하고. 네. 또한 근부는 시를 좋아해 공부를 하다가도 좋은 시를 외워서 아침 저녁 읊조렸다. 얼마 전에는 고려시대 두 문장가의 시를 읽었다. 버들은 천실로 푸르고 복숭아꽃은 만점으로 붓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시다. 버들은 실실이 푸르고 복숭아꽃은 점점 붉구나. 묘청이 난 때 억울하게 죽은 정지상의 시다. 두 시 가운데 근부는 정지상의 시가 더 맛이 났다. 저절로 노래가 읊조려지는 시,
그것이 바로 시 마심을 느끼며 근본은 시를 잘 짓고 싶다는 꿈도 살짝 가져본다. 경서를 외우고 시를 읊으며 하루하루 성실히 시험에 대비했다. 이윽고 1438년 모의 봄, 기다리던 시험날 아침이다. 근본은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원꿀집을 나와 시험장으로 향했다. 이번 시험은 세종이 직접 보는 데서 치르는 시험이다. 떨지 말고 준비한 것을 잘 생각하며 써야지. 이윽고 경복궁 근정전 앞 하얀 돌이 깔린 큰 마당에 오늘 시험을 치를 선비들의 이름이 자리마다 붙어 있다. 근본은 동쪽 끝 두 번째 줄에서 이름을 찾았다. 심호흡을 두어 번 한 다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 파랗다. 마치 근보의 앞날이 푸르게 펼쳐질 것 같다.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시제의 방이 붙었다. 근본은 잠시 시제를 생각한 다음 답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한식경이 지나자 답안지를 시관이 모두 걷어갔다. 마침내 발표가 시작되었다. 응시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시관의 입만 바라보았다. 성산문, 드디어 근보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근보는 감격이 겨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임금이 어좌에서 내려와 급제한 사람들에게 홍패를 달아주며 치하했다. 그대들이 재주가 출중하니 내 크게 쓰리라.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근본은 엎드려 인사를 올렸다. 마침내 근본은 어사화를 꽂고 6조 거리를 행진했다. 백성들의 축하를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밤을 낮삼아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면의 웃음 띤 얼굴로 근본을 맞이해 주었다. 애썼다. 오늘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구나. 모두 너희 급제를 축하해 주려고 모였다. 감축드립니다. 형님. 고맙다 아우들아. 근본은 아우들의 인사를 받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긴 다 내가 수고한 덕분이지. 마당 오동나무 아래 차이를 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다. 근본은 오동나무와 마주했다. 이번에는 내가 기쁘다라는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동나무야 너도 기쁘지? 내 가지에 내 검은 굴을 달아줄 테니 노래 한 곡 부르거라. 하하하하. 호탕하게 웃는 근보에게 오동나무가 바람편에 잎을 흔들며 답했다. 다음날 임금은 지체하지 않고 하의지와 근보를 집현전 학사로 임명했다. 집현전은 조선시대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세종은 어사화를 꽂으며 주셨던 약속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시원시원한 임금이었다. 성은이 망각하옵나이다. 이로써 근본은 조선의 27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 세종과의 첫 인연을 맺었다. 임금이 손수 두 사람을 집현전에 데리고 가서 먼저 들어온 학사들에게 소개를 해주었다. 내가 욕심이 좀 많다. 그대들 모두는 이제부터 나를 도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레 겁을 먹진 말라. 그대들이 늘 책을 가까이 하며 신독 가운데 지내온 줄 내 다 아느니. 신독. 근본은 임금의 입에서 신독이라는 말이 나오자 적이 놀랐다.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은 말을 임금에게서도 들었기 때문이다. 산속 좁은 길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나서 뒤에 오는 사람 누구나 가기가 쉽다. 허나 잠깐 발길이 닿지 않으면 이내 띠풀이 가득 차고 만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홀로 산속에 길을 내는 것과 같다. 책이 낸 길을 걸으면 나도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남도 좋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신독이다. 근본은 다음 날부터 경복궁 안에 있는
집현전으로 출근했다. 그곳에는 최양, 신숙주, 이계, 유성원 등 여러 학자들이 임금의 임명을 받고 학문을 닦고 있었다. 내가 기쁘다. 임금이 집현전에 납시였다. 근본은 집현전에 출근하고 처음으로 임금을 배웠다. 참으로 인자하고 편안한 모습이다. 내 오늘 그대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한다.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선왕이 계실 때 나는 가능한 한 내 뜻을 감추려 애썼다. 그리고 선왕이 바라시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자 했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나이가 많은 아우지가 조심스레 여쭈었다. 나라를 튼튼히 하고 나라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일. 그러고 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다. 지당한 말씀이 옵니다. 학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깊이 숙이며 화답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좀 더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조선의 백성들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오랫동안 마음에 둔 일이 하나 있다. 임금은 말을 마치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보가 침묵을 깼다. 전하의 성심을 알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숨을 크게 들이켜고는 학사들을 휘 둘러본 뒤 입을 열었다. 임금과 백성들이 모두 함께 쓰고 말하는 우리말, 우리 글을 만들고 싶다. 나는 이 일을 세자 시절부터 밤잠을 설치며 궁리해 왔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옵니다. 단군 일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일 것이옵니다. 근보가 허리를 숙여 큰절을 올렸다. 그러한가? 다른 학사들도 모두 그리 생각하는가? 성학사의 말이 지당하다 사료되옵니다. 박팽년이 거들었다. 그래, 그대들이 나를 이해해 주니 내 마음이 기쁘다. 사실 이 일은 내가 앉아 있는 어좌보다 입고 있는 곤룡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집현전 학사 모두가 또 합장을 하며 임금을 향해 고개 숙였다.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계 하의지, 최양, 유성원. 임금이 갑자기 젊은 학사들 하나하나 호명했다. 과연 믿음직스럽구나. 이제부터 잘 들어보거라. 세종은 아들에게 말하듯 조곤조곤 설명을 해나갔다. 풍문에 우리도 고조선 때 글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알 길이 없다. 또 신라 때는 한자를 빌어 뜻을 전하는 이두라는 글자가 있었으나 백성들이 쉽게 깨칠 수 없는 글이었다. 이제 내가 우리 글자를 우리말에 맞게 만들어 볼 셈이다. 임금은 잠시 숨을 돌리고 계속했다. 지금까지 누구도 중국 글자의 소리와 우리말의 소리가 다른 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한자를 아는 선비들은 뜻으로 통할 수 있지만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다. 그것이 늘 가여웠다. 다행히 내가 박연을 만나 소리의 물리를 트게 되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시강원의 문학으로 충녕대군 시절 임금을 가르쳤던 박연이 민망한 듯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임금이 이윽고 두루마리 한지를 펼쳐 신하들이 보는 방향으로 놓았다. 거기에 임금이 손수 쓴 붓자국이 있었다. 그냥 붓자국이 아니라 점 하나와 길고 짧은 선들이 가로 세로 그어져 있었다. 신하들은 그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임금이 웃으며 말했다. 글자다. 이건 말하자면 어미 소리 글자다. 어미가 무엇인가? 우주 만물이 탄생하는 근원이 아니던가. 사람이 어미에게서 태어나듯이 글자도 어미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하며 궁절해 보았다. 그리고 글자의 소리를 낼 때 노래처럼 높낮이와 장단이 있어야 소리의 맛이 더 나는 것도 알았다. 임금의 이야기는 너무 정연히 똑똑한 학사들조차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잘 들어보거라. 내가 10개의 어미 글자를
만든 내력을 말해볼 테니 말씀하소서.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귀를 활짝 열었다. 세상은 크게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지. 이들 셋이 우주의 주인인지라 이들 셋을 두고 그림을 그려보았다. 우선 땅은 평평하여 가로로 길게 선을 그리고 사람은 두 발로 똑바로 선 모양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선을 그렸다. 그 다음 하늘은 끝이 보이지 않는 채 둥근히 동그라미 이응으로 그렸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음양의 이치를 따라 내는 소리를 들어보거라. 아, 야, 어, 여, 오, 유, 우, 유, 으, 이. 작은 높낮이를 만들며 내는 임금의 소리는 마치 노래 같았다. 어떠한가? 임금이 학자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십니다. 이처럼 우주와 사람의 조화로 운 이치를 글자로 만들어낸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이를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사옵니까? 그대들이 그리 만족을 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이제 이 어미 소리에 여러 입모양대로 나는 소리를 붙여서 내보기로 하자. 세종임금 대단하게 이제 그 한글을 만드는 과정이었네요. 그럼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내가 기쁘다 편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노래는 김종서의 겨울비를 감상하겠습니다.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네, 김종서의 결필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가 기쁘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소리가 나오는 입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는 글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손수 소리를 내보였다. 혓바닥을 입 천장으로 올려붙이며 나오는 소리는 기역이다. 혀가 움직이며 나오는 소리는 니은이다.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내는 소리는 미음이다. 목구멍의 모양을 따라 동그란 글자는 이응이다. 임금은 마치 글자 놀이에 취한 어린애처럼 쉬지 않고 글자를 만들어 갔다.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바니 소리, 바녀 소리. 보다 못한 근보가 아래였다. 전하, 잠시 목을 축이시고 이어가시옵소서. 그래. 안 그래도 목이 몹시 타는 걸 참고 있었구나.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내관이 바람처럼 나가 은쟁반에 전의 초수를 바쳐왔다. 물 한 컵을 단숨에 마신 임금이 다시 글자 놀이를 하였다. 여기서 전의초수, 그 세종대왕이 그 피부병 걸렸을 때 우리 전의초수를 그 당시에 이렇게 배달에서 드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전의초수를 마셨네요. 네. 영의정 황의대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하, 황궁하오나 전하께서 궁고하신 글자들을 소신들이 천천히 살펴보겠나이다.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느라 옥체를 고단하게 하시지 마옵소서. 그리하소서. 집현전학자들도 입을 모아 아뢰었다. 그리하겠는가? 임금은 영특한 분이었다. 당신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챙겨주는 신하가 황의 대감임을 안다. 그럼 나머지는 영상과 집현전 학사들이 세심히 훑어보며 혹 백성들이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라. 분부 받잡겠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집현전 학사들에게만 모든 걸 맡긴 건 아니었다. 자신도 날마다 악사들을 불러다 소리를 실험해보고 때로 대군들이나 공주들을 불러다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곤 했다. 무엇보다 어미 소리와 입소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뜻과 소리가 일치하도록 할 것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를 했다. 그래도 성이 안 찼다. 임금은 다시 근부와 신숙주를 따로 불렀다. 아무래도 의문을 좀 더 연구해야겠다. 중국 요동에 다녀오너라. 그곳에 마침 명나라 의문학자 황찬이 유배 중이라 한다. 비록 유배 중이나 훌륭한 의문학자라 하니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분부 받잡겠나이다. 1445년 세종 27년 근부와 신숙주 두 사람은 바로 채비를 했다. 이후 13차례를 오가며 의문학을 배우고 임금이 악학별좌 박연과 함께 만들어낸 악의 음률에 맞추도록 소리와 글자를 맞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1446년 9월 29일 세종은 조선이 그린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세자 때부터 홀로 공리를 시작하여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글자다. 세상에 어떤 임금이 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건강을 잃으면서 이리 오랫동안 궁리하겠는가. 학자로서 한 생을 몽땅 쏟는다 해도 못할 일을 엄청난 국사를 처리하면서 밤낮으로 연구한 뜻은 오로지 백성 사랑이었다. 그런 임금을 도와 일해왔던 집현전 학사들은 그저 감동 또 감동이었다. 모두 28개의 글자가 탄생했다. 그야말로 탄생이다. 그리고 그 탄생은 백성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었다. 어미소리 위 아래 그리고 옆에부터 탄생한 글자들로 글을 짓고 지은 글을 소리내어 읽다 보니 신기하게도 뜻이 잘 통했다. 드디어 나의 꿈 하나가 이루어졌다. 하나도
백성, 둘도 백성, 셋도 백성, 백성을 위한 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모두들 수고했다.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모두 합장으로 임금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성산문 선생하고 신숙주 선생이 중국 요동 땅을 갔다 왔다고 여기 서술이 되어 있는데 약 1500리 길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먼 길이죠. 네. 이번에 읽어볼 대목은 12살 임금 편입니다. 훈민정음 반포는 근보에게도 한 생의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었다. 임금이 홀로 오랫동안 궁극에 만들어낸 우리 글자를 정갈하게 마무리하는 일을 도왔다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근보는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나갔다.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문과 중시다. 1447년 세종 29년 나이에 서른의 근보는 이번에도 임금이 친히 참석한 자리에서 시험을 치렀다. 과제는 팔준 도전에 대해 논하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장원이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듬뿍 받자 근보는 기쁘면서도 괜히 미안했다. 근보는 친구들과의 우위를 덧드릴까 봐 말과 행동을 또 조심했다. 근보는 이제 어엿한 관리가 되었다. 근보는 임금과 임금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노라 자신에게 다짐을 했다. 시강관은 조선시대 정사품 관직으로 임금의 경전과 사서 등을 강론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종룡의 겨울아이를 감상하고 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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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종용 겨울아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12살의 임금편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1447년 9월 아버지 성성이 마침 하성절사의 정사가 되어 북경에 가게 되었다. 근보는 자제 군관이 되어 아버지를 수행하게 되었다. 떡본 김에 제사다. 간 김에 의문학을 좀 더 배워오자 근보의 마음을 꿰뚫은 듯 북경에 다녀오기 무섭게 임금이 또 숙제를 주었다. 훈민정음 해례를 짓고 동국정운도 편찬하도록 하라. 근보는 숙주와 함께 훈민정음 해례를 짓고 이어 신숙주, 최양, 박백년, 이계, 강의안 등 함께 동국정운 6권의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 책이 겨우 틀을 갖춰 갈 무렵 세종 임금이 돌아가셨다. 백성들은 연일 흰 옷을 입고 땅바닥에 엎드린 채 고걸했다. 해시계를 만들어주고 추구기로 비의 양을 가늠해 농사를 수월하게 해준 임금, 무엇보다도 백성의 눈이 뜨이도록 글자를 만들어준 임금이 아니던가. 백성들은 그런 임금을 잃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러나 3년을 이어가야 할 슬픔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왕위를 이은 문종이 돌아가셨다. 1452년 4월 10일 온 나라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직제학이며 시강관을 겸하며 나라 일을 두루 챙기고 있던 근보는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넘기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당장 세자를 보위에 오르게 해야 하는데 세자는 울며불며 거절을 했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이 뭐가 기뻐 임금의 자리에 오른단 말이오. 세자전하, 그래도 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법도가 섭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벌써 3번째 간청을 올린다. 이 나라를 주인 없는 나라로 만드실 수는 없사옵니다. 우의정 김종서도 거들었다. 국상을 입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 나에게 옥좌에 오르라 하는가. 좀 천천히 하면 안 된단 말인가. 이것이 나라의 법도라니. 세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나라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다 함은 맞는 말이나 목까지 올라오는 슬픔은 어쩔 수 없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할마마마의 젖을 먹으며 힘들게 성장한 세자다. 오늘도 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사귈 돈도 없이 한 나라의 백성을 돌보는
임금이 대하는 것이다. 선왕의 고명을 받던 집현전 학사들은 보위에 올라야 할 어린 세자가 한없이 가여웠다. 아직은 이른 나이, 그럼에도 선왕의 뒤를 이어야 하는 세자를 아프게 지켜보았다. 근보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리고 안타까웠다. 달 밝던 밤 세자의 아바마마와 늦도록 마주 앉아 나누었던 얘기가 떠오른다. 근보, 우리는 보시오. 훗날 세자를 지켜주시오. 내가 강건하지 못하여 우리 세자가 일찍 보위를 물려받게 되면 문종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근보, 우리 세자를 수양 아우로부터 지켜주시오. 전하, 옥체에 살피옵소서. 신명을 다해 지켜드리겠나이다. 근보는 그때 굳게 약속을 드렸던 일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천지신명이시오. 어린 성상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소서. 세자는 9살 세손 시절부터 세종 할바마마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시강원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바마마가 붕어하신 뒤 세자가 되면서 더욱 정진했다. 이 붕어는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다행히 세자는 영특했다. 성품이 아버지를 닮아 부드럽고 왕통을 잇는 사람답게 틀거지가 곧 발랐다. 거친 품새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었다. 태도와 말 본사가 선대의 세종 할바마마의 기품을 그대로 닮았다. 참 좋은 제목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윽고 경복궁 근정전에서 세자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조선의 6대왕 단종이다. 세손이 왕이 되었다. 세자가 왕이 되었다. 즉위식을 마치고 단종은 처음 용상에 앉았다. 할바마마가 앉고 아바마마가 앉았던 용상이다. 오탑이 높아 두 다리가 바닥에 닿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들려 있었다. 즉위식을 마치고 임금은 편전으로 돌아왔다. 어제까지 자선당 동궁전에서 세자로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왕이 머무는 편전으로 거처를 옮겨왔다. 방이 동궁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 보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잠시 눈을 붙였는데 수양숙보가 나타났다. 말없이 선 채로 임금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라 벌떡 잠이 깼다. 수양숙보가 보이지 않았다. 꿈이었구나.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내관이 부르는 소리가 났다. 영의정 황부인이 들어왔다. 단종은 반색을 하며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영상대감. 아이고 전하 주무시는데 소신이 눈치 없이 왔나이다. 황부인이 도로 나가려고 하자 임금이 말렸다. 아니요 잘 오셨소. 안 그래도 영상 말씀하옵소서. 방이 너무 커요. 홍한 곳이 덩그러니 혼자 있으려 하니 두렵소. 전하 두려움을 거두소서. 두 분 선왕께 오서 함께 계신다 생각하소서. 그리고 선왕의 신료들이 전하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왕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선왕의 신료들이 나의 신료로 이렇게 있는데 내 잠시 잊었나 보. 영상 임금이 또 영상을 불렀다 말씀하소서. 내 어린 나이를 마음에 두지 말고 임금이 나를 잘 보필해 주세요. 신명을 다하겠나이다. 노신하의 영의정 말에 임금은 겨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영상의 말 그대로 새 정승들이 번갈아가며 임금을 아련했다. 모두 세종의 할바마마 아버지 문종의 고명을 받은 신하 중의 신하였다. 여기서 고명은 임금의 유언으로 세자나 종친, 신하 등에게 나란 일을 부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리경의 장록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에냐 구중 궁궐 처마 끝에 한맺힌 매듭몇건 눈물강 건너서 높은 뜻 걸었더니 부기도 영화도 구름이 양간 곳 없고 허이타 녹수는 정산에 홀로는가 한 조각 구름 따라 떠도는 저 달리만 한마는 사연 담아 내 숨은 곳 어둠에냐 골룡포 한 자락에 구국한 정에 태우며 한계강 건너서 높은 뜻 기웠더니 부기도 영화도 꿈이 양간 곳 없고 허이타 녹수는 정산에 홀로는가 네, 전미경의 장롱소를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에 성산문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역신의 한 사람인 세종문화원에서 발간한 성산문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유익하게 청취하셨는지요?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세종 FM 98.9 MHz와 OBS 라디오 99.9 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 임지한의 세종납시유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진성의 동전 인생, 나훈아의 모정의 세월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겉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컷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서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동치섣달 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운 어머님 마음. 흰머리 잔주름은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니 마음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가슴에는 물결